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시간은요,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역세권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8월 7일. 이번 주제는요, 선택의 시간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상승 지역을 선점하라,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지금 휴가 가셨나요? 예, 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금 이제 다가왔는데요. 8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간 분도 많으실 텐데,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휴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 좋다는 역세권 개발,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역세권 개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자, 요새 신문 기사를 보면요, 부동산 재개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재개발 방식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자, 역세권 개발이 사업성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세권 개발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하다는 거죠. 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 똑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예전에는 입지 가치를 가장 우선 가치로 여겼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이미지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요, 입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성이에요. 이 사업성이 잘 나오는 데들만 진행이 될 거고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들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95%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정은 지금 많이 해놨지만 아시다시피요, 재건축도 안전진단 통과해서 진행하는 데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원자재 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2, 3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 진행하니까 건설사들 좀 오세요 하더라도, 예전에는 입지 가치가 좋으면은 당연히 사업성이 좋겠지 하고 무조건 달라붙었죠. 그런데 지금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고를 해도 안 와. 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공사비가 뛰어서. 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성이 좋은 데들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송파대로 용적률 800% 복합개발, 송파구 용도지역 상향 추진, 이런 기사 나왔고요. 푸른 가격 10년 새 2억에서 7억, 효창공원 재개발 성공할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역세권 개발 진행한다는 거예요, 역세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을 보시죠. 자, 역세권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 건설을 준비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가장 관건은 조합원들이 아파트 한 채씩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지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얼마를 받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역세권 개발이 가장 사업성이 좋다고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역세권 시프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태까지는 역세권 시프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추진을 했던 역세권 개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역세권 개발하면은 두 개가 있어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이게 역세권 시프트예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 예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긴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죠.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역세권은 승강장에서요, 이 승강장에서,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500m까지. 그런데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으로 나눠집니다. 1차 역세권은 500m의 절반,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해요. 1차 역세권. 그리고 나머지 250에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앞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일단
1차 역세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승강장에서 250m니까 너무 범위가 좀 적어요. 그렇죠? 범위가 적으니까 이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에서 350m까지로 완화시켜 놨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범위가 좀 넓어졌죠. 역세권 개발을 하기가 쉽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즉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역세권에서 거기다가 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죠.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어디서?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런데 짓는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가능하다고. 예전에 500%까지 최대 500%까지 가능했거든요. 500%. 그런데 500%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00%고요.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지역 250%입니다. 그런데 500% 역세권 시프트로 500%를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은 용적률이죠. 하지만 그 주는 용적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용적률 250%죠. 250% 현재. 근데 거기에 250%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250%에서 절반인 125%를 뭘로 한다?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125%는 주민들에게 주고. 그럼 125%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거기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250%거든요. 근데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 만약에 용적률을 50%만 올려서 300%로 만들어 준다면 일반 분양분이 1000세대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용적률 50% 차이도 엄청나게 큰데 100%가 넘어가는 125%의 용적률을 더 주고 나머지 125%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짓겠다. 이게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전엔 주거지역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공업 지역에서도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뭐냐 하면은 이건 범위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근린상업, 일반상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일반상업지역, 이런 지역까지도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근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을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을 설치하겠다. 업무시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면서 여기다 아파트도 짓고 업무시설 들어오고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거기가 복합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합개발이 되면은 참 편하겠죠. 거기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오고 거기가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상업지역까지 개발하는, 그래서 복합개발, 주거, 상업, 업무, 문화까지 같이 넣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게 역세권 개발의 두 종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 다른 재개발보다 더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요. 재개발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 조합원 수, 용적률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는 건 뭐 다들 아시죠? 그렇죠? 만약 조합원이 1000명인데 2000세대를 지어서 만 1000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도 사업성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이런 거 별로 없죠. 자,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이 높아서 일반 분양분이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일반 분양분을 당연히 분양해서 이제 사업비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성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 이거는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 재개발과 역세권 재개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똑같은 구역이에요. 똑같은 구역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 재개발로 합니다. 건폐율은 30.73%, 역세권 개발은 20.62%. 역세권 개발은 조금 건폐율이 작아들었죠. 그리고 용적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용적률 292%, 역세권 개발은 425.78%.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여기는 총
1772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총 2520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상당히 차이가 크겠죠. 700세대 이상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용적률 차이만으로 총 1772세대가 지어지는데요.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할 때는 2520세대로 해서 늘어나는 세대가 748세대가 늘어나요. 748세대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중 늘어나는 세대수 중 절반 정도는 기부 체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376세대가 수익이 되는 세대예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10억 이하짜리 거의 없죠. 그렇죠? 평균 한 10억은 무조건 평균이 제일 10억 이하짜리가 요즘 있나요? 30평대? 376세대 곱하기 10억 하면은 3,760억이란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지게 이 돈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내더라도 작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업성이 좋은 거죠. 자, 근데 그리고 이 역세권 개발의 장점은요, 사람들이 살길 원하는 입지에 공급해야 할 집이 부족하다. 역세권은 지하철 가까우니까 거기가 상당히 입지들이 괜찮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곳들이 대부분 역세권에 있는 곳들이고, 여기는 이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고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은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큰 건물들이고 모든 인프라들이 그쪽에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제 지겹게 역세권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세권 시프트나 역세권 사업, 이것은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은 사실은 교통 이렇게 지하철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그 교통 부담, 교통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훨씬 적죠. 그런 걸 운송 수단을 갖다가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기반 시설 용량 및 경관 부담 적은 역세권에서 주택을 건립하겠다. 종상향을 최대 몇 단계까지 한다고요? 최대 4단계까지 해준대. 4단계. 이게 제가 예전에는 아무리 종상향을 많이 해도 2단계 이상 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거든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하는 건 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뛰어넘어 상업지역으로 또 확대를 시킨다? 4단계까지? 이건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례가 미아역에 있는 그 역세권, 그가 지금 소위 강북 5구역이라고 하는데요. LH와 SH에서 공사를 하죠, 같이.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그래서 공공이 한다는 명목 하에 용적률을 지금 이렇게 4단계까지 상향을 시켜서, 왜냐면 이제 사업성이 너무 없으니까 상향시켜준 겁니다. 공공개발로. 그래서 4단계까지도 이렇게 시켜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한마디로 상당한 특혜를 줘서 사업의 이 사업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사업 속도도 빠르게 진행하게끔 하는 개발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자, 역세권 개발, 여기 입주 물량 한번 보세요. 2024년 서울 입주 물량.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건데요. 2024년에 이게 R114, 이쪽은 R114. 2024년에 입주 예정 물량이 23,830가구, 2025년에 25,067가구인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거는 2024년도에 올해죠. 입주 물량이 38,000가구.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25년도 48,000가구. 이것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국토교통부에서 입주 예정 물량을 잡는 거하고 이런 일반 사설 업체에서 잡는 거하고 왜 그럴까요? 국토부에서 잡는 거는 임대아파트, 즉 청년주택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임대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일반 주택 공급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사실은 올해 내년 후년도 공급 물량이 서울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뭐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 기준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작년에 전국 주택 인허가와 준공은 연평균 대비 70% 수준이었어요. 70% 훨씬 작았는데 착공은 47.3%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도 최근 3년에서 5년간 공급 부족 현실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서 빠르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정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뒀죠. 그런데 이 지정을 이렇게 많이 해두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특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의 가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역세권 개발은 지금 상당히 희소한 그런 개발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세권 개발이 예전에는 이 면적 제한이 최소 면적 제한만 있었어요. 즉 2000제곱미터 이상, 약 600평이죠. 2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그 이후에 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되든 15,000제곱미터가 되든 위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세권이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가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다 보니까 이 건축하는 그런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옆집에서 우리 요렇게 조금만 우리도 역세권은 요만큼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에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세권은 넓혀도 범위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넓혔더니 또 요 뒤쪽에 있는 데들이 기왕 하는 거 우리도 같이 껴, 또 넓혀. 이러니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이. 근데 서울시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서로 또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막 더 복잡해지잖아요. 오히려 사업은 더 더뎌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을 걸어놨죠. 지난해 6월 말인가요?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청에다 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 검토 신청한 데들은 기존의 룰대로 면적을 넓혀도 상관이 없는데, 신청을 안 한 데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면적을 줄였습니다. 최대 2만 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서울시랑 협의가 됐을 때는 3만 제곱미터까지. 2만 제곱미터면 6,000평이에요. 이렇게 줄여놨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고 막 범위를 넓혀놨던 데들이 다 중단을 하고 신속통합계획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의 희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 있는 겁니다. 자, 주택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이고요. 뭐 상기 신도시 들어온다 그래도 서울의 주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서울에는 지금 주택 공급 물량이 2029년도, 30년도까지는 계속 부족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빠르게 돼야 한다는 방향성이건 뭐 맞죠, 정부의 방향성. 그런데 문제는 빠르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여기저기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사업성이 좋은 데들만 진행이 될 거다. 우리는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사업성이 좋은 쪽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이 재개발에서 우리가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태 얘기 드렸지만 결국 역세권 개발만큼 뛰어난 사업성은 없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 공급을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개발이 앞으로는 뭐를 중심으로 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파트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도. 그것도 결국 용적률 500% 이상 주는 데들은 어디에 줘요? 역세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줘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역세권 개발이 지금 화두다라는 거 이번
강의에서 제가 영상에서 강조를 해드리고요.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